앞으로 의대 진학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축 필요 없다.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공상과학 영화의 대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이끄는 남자 일론 머스크가 던진 예언입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 즉 AI와 로봇 기술이 인류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공장에서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조립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로봇이 배달하는 시대. 인간의 비싼 인건비가 사라지니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해지겠죠. 그 결과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결핍이 아닌 풍요가 기본값이 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고 노동은 그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취미가 된다는 거죠. 마치 유토피아의 청사진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전환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될 AI 때문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AI에게 빼앗기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장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한 천재의 몽상으로 치부하고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야 할까요? 이 콘텐츠는 머스크의 예언을 단순히 중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가 제시한 미래의 본질을 파헤치려 합니다. 유토피아의 달콤한 약속 이면에 숨겨진 진짜 기회는 무엇이고 디스토피아의 섬뜩한 경고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위협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의 말은 허황된 낙관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일까요? 이제부터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거대한 변화를 상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더 똑똑한 알고리즘의 등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거대한 혁명의 엔진은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알고리즘의 혁신입니다. 2010년대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면서 AI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한 이 새로운 알고리즘 덕분에 AI는 드디어 인간처럼 문맥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두뇌도 배울 재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여기서 두 번째 톱니바퀴, 바로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AI에게 데이터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즉 학습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거의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입니다. 하드디스크 1GB당 저장 비용은 1980년대에는 수십만 달러에 달했지만 지금은 단 몇 센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료가 넘쳐나는데 그 연료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거의 공짜가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알고리즘이라는 두뇌와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라는 연료가 준비되었지만 이 연료를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꿔줄 엔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한 것이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원래 GPU는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개의 코어가 하나의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AI의 딥러닝 연산에 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시켜야 하는 AI에게 GPU는 그야말로 최고의 엔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GPU 혁명의 중심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그들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AI 프로그램을 훨씬 쉽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쿠다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전 세계 AI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GPU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독점적인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한때 9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이점이라는 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천재적인 알고리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혁신, 데이터 저장 비용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속화한 GPU라는 강력한 엔진. 이 세 가지 요소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서로를 밀고 당기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엔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GPU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혁명의 엔진이죠. 그런데 이 엔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풍요로운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하는 끔찍한 불평등의 디스토피아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개의 미래, 보편적 고소득과 보편적 불평등이라는 갈림길에 서서 그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매혹적입니다. AI와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해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인류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기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장 면밀히 분석하는 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일자리에 거의 40%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그 비율이 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세계경제포럼 역시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 일자리의 약 5분의 1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걸까요? 문제의 본질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 사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최첨단 F1 경주용 엔진을 19세기 마차에 그대로 장착했다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차는 그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AI라는 혁신적인 엔진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률, 정치, 교육, 복지 시스템이라는 마차는 여전히 과거의 속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속도의 불일치가 바로 불평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입니다. 첫째, AI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AI를 다룰 줄 아는 고숙련 노동자의 가치는 극도로 높여 소득 격차를 벌립니다. 둘째, AI 기술과 데이터를 소유한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그 주주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깊은 곳에는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윤리적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만약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과거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AI는 그 편견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증폭시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할 겁니다. 인종차별, 성차별을 학습한 AI가 채용이나 대출 심사를 맡는 세상을 상상하면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더 나아가 이 강력한 기술을 통제하는 주체가 소수의 기업이나 정부에 국한된다면 그 권력의 불균형은 또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까요? 결국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은 기술이 발전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허들을 모두 넘었을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미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황이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의외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AI 혁명이 마주한 거대한 장벽, 바로 물리적 병목 현상입니다. 과거 철도 시대의 강철처럼 AI 시대의 새로운 금맥이 바로 이 병목 현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미래가 마주한 현실적인 장벽, 바로 물리적 병목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이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바로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로 지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변압기, 그리고 냉각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단순한 장애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병목 현상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거대한 부의 물결이 이동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철도라는 새로운 기술로 대륙을 연결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철로를 깔아야 하는데 여기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강철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철도를 깔기에 충분한 양의 강하고 저렴한 강철을 생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해결책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그는 배서머 제강법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해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 건설 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카네기 철강 회사는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약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죠. 철도라는 혁신의 과실을 철도 회사가 아닌 그 병목을 해결한 강철 회사가 가져간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돌려볼까요? 2000년대 인터넷 혁명 당시 전 세계는 모든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며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맞춰 라우터와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이러한 장비 공급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지만 시스코는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AI 시대의 병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특히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2026년에는 최대 1050테라와트시 수준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고도 전기를 연결받기까지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신규 데이터 센터 허가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칩 부족 다음은 변압기 부족, 그 다음 위기는 전기 자체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결국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전력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위기처럼 보이는 병목 현상 속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철도 시대의 강철, 인터넷 시대의 통신망처럼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는 새로운 금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금맥, 즉 전력 인프라라는 거대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판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AI 시대의 삽과 곡괭이에 해당하는 전력망과 냉각 기술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지도를 함께 펼쳐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전력망, 즉 그리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죠. 이 전력망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고전압 전기를 사용처에 맞게 조정하는 변압기, 둘째는 전기를 실제로 전달하는 송배전선, 그리고 셋째는 전력 수요 변동과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먼저 변압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전력망용 변압기는 표준 제품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맞춤 설계와 제작이 필요한 설비로 설계, 제조, 시험, 인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축적돼 왔지만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생산 설비와 숙련 인력, 시험 인프라가 제한돼 있어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지멘스 에너지, 히타치 에너지, GE 버노바 등 전통적인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이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HD 현대 일렉트릭 역시 북미를 중심으로 변압기와 전력기기 수주를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완전한 독점이라기보다는 소수의 검증된 기업들이 고난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최근 전력기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 송배전망 현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일부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으로 납기까지 1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높은 전력 신뢰도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검증된 공급사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력망과 변압기, 송배전 설비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AI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 즉 케이블입니다.
흔히 구리선을 떠올리기 쉽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와 인근 전력 설비에는 초고압 송전 케이블이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전압 케이블과 고전류 대응 특수 케이블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이 케이블들은 높은 전류를 견디면서도 전력 손실과 발열을 최소화하고 화재나 장애 위험을 낮추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그리고 한국의 LS전선과 같은 글로벌 케이블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 전반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초고압 송전부터 데이터 센터용 케이블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함께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형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ESS는 외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원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도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보호하는 무정전 전원과 부하 안정화 장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품질 저하나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서비스 안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이나 플루언스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대형 ES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센터 ESS가 전력망 보조 서비스나 피크 전력 완화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지인 냉각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성능 GPU가 대량으로 집적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막대한 열이 발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시스템 성능 저하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센터 냉각의 주류는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냉식이었지만 AI 서버의 전력 밀도와 발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냉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 바로 액체 냉각입니다. 액체 냉각은 공기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액체를 활용해 고발열 부품을 식히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차가운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을 칩이나 냉각판에 직접 연결하는 수랭식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액에 담가식히는 액침 냉각 방식입니다. 액체 냉각은 고밀도 서버 환경에서 열 제거 효율을 높이고 팬 사용을 줄여 냉각 관련 전력 소모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펌프, 열교환기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전력 사용량이 일괄적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수랭식이 가장 현실적인 주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액침 냉각은 특수 목적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적용 사례가 늘어나는 단계로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버티브와 같은 데이터 센터 냉각 인프라 기업,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처럼 액체 냉각에 최적화된 서버 설계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은 아직 단일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고밀도화가 계속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핵심 냉각 기술 중 하나로 자리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기술 혁신으로 AI 반도체 자체가 전기를 훨씬 덜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칩 제조사들은 매 세대마다 전력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칩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처럼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확산되면 중앙 데이터 센터에 집중됐던 전력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유망해 보이는 삽과 곡괭이 기업이라도 기술 발전의 방향과 경쟁 강도, 그리고 현재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삽과 곡괭이 기업들, 즉 AI 인프라 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전략일까요? 금광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삽을 팔았던 리바이스도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금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더 큰 부를 창출했습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AI 인프라를 넘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의료, 금융 같은 전통 산업의 강자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막대한 양의 산업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생 AI 기업들이 결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들만의 해자입니다. 여기에 AI라는 최첨단 무기가 장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제조업 분야를 볼까요?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인 존 디어는 단순히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트랙터에 GPS, 센서, 그리고 AI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이 AI 트랙터는 스스로 밭을 갈면서 잡초만 정확하게 식별해 제초제를 뿌립니다. 이를 통해 제초제 사용량을 약 70% 이상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이라는 산업의 생산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입니다. 존 디어는 AI를 통해 하드웨어 제조 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분야는 더욱 극적입니다. AI는 이제 인간 의사의 눈을 보조하며 질병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AI 모델은 유방암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암을 조기 진단해내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약사들은 AI를 신약 개발 과정에 도입해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AI를 활용하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수십 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금융산업은 이미 AI가 가장 깊숙이 침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래를 실행합니다. 신용카드사들은 AI 기반의 사기 탐지 시스템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손실을 막아내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투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AI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AI라는 파도 자체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소수의 기술 선도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의료, 금융, 유통 등 각 산업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AI라는 파도를 타고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배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각자의 산업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AI를 통해 그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 혁명이 가져올 거대한 부의 지도와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단순히 우리 계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도는 지금 우리 각자의 책상 앞으로, 우리의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 자체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투자를 넘어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의 특이점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딩까지 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네, 나는 무엇으로 경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AI와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소프트 스킬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확률 높은 답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과연 옳은지,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묻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AI가 내놓은 그럴듯한 답변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을 연결해 세상에 없던 해결책을 만드는 창의성.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가장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될 능력입니다. 둘째는 공감과 소통 능력입니다. AI는 대화에서 감정이 담긴 답변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짜 공감을 하지는 못합니다. 동료의 좌절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고객의 숨은 니즈를 표정 하나로 읽어내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 데이터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능력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평생 학습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같은 기관들은 미래 직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속적인 재교육과 기술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예술 활동에 몰두하는 경험이 우리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깨울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우리 자신의 역량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AI를 나의 일을 빼앗을 경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을 극대화해줄 최고의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